어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들려온 딸의 차가운 한마디. 엄마는 왜 맨날 남 편만 들어? 여러분, 저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직접 만든 지옥일지도 모르겠네요. 30년을 어머니로 살았고 5년을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깨달았어요.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딸과 며느리, 두 여자 사이에서 하루하루 줄타기하며 사는 한 시어머니의 진짜 고백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정확히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애기 옷 너무 예쁘죠? 오늘 백화점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보내온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속엔 아기자기한 프릴이 달린 아이보리색 원피스가 있었어요. 손주한테 입히면 정말 예쁠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강아지한테 딱이겠네. 고마워요, 며느리. 그런데 그 순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단톡방 봤어? 언니가 또 옷 샀다며? 딸의 목소리엔 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예쁘더라. 왜? 아니, 괜히 돈 쓴다니까요. 애들은 금방 크는데 뭐 하러 비싼 옷을 사. 그 돈이면 교육비 적금이라도 하나 더 들지.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마음으로 손주 옷을 사준 건데 왜 딸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걸까요? 민지야, 내 형님이 좋아서 사준 건데. 에이, 알았어요. 엄마는 맨날 언니 편이니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속이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형님이 뭘 해도 꼬투리를 잡네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 입장도 이해해봐. 자기는 친정엄마 마음대로 못 오는데 며느리는 맨날 엄마 챙기고 손주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지는 회사 다니잖아요. 바빠서 못 오는 거고. 그래도 마음은 그런 거야. 엄마는 며느리가 생겨서 좋지만 딸 입장에선 엄마를 빼앗긴 기분일 수도 있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허리가 아파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바쁜데 왔어. 딸은 척척 집안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더군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역시 친딸이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친정엄마 아프시면 달려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너도 내 엄마 아프시면 당연히 가야지. 무슨 눈치를 봐. 에이,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에게 잘해주면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며느리를 챙기면 딸이 삐지고,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이었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준비할 것들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장도 미리 보러 다녔을 시기죠. 그런데 이번엔 왠지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딸과 며느리,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제 불안이 현실이 되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 그리고 딸까지.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명절 음식 간편하게 하시는 거 어때요? 요즘은 다들 반조리 제품 시켜서 하던데요.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사실 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명절 준비가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시댁 명절인데 너무 간편하게만 하면 그게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차례상은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뭐 완벽한 며느리라서 다 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어머님이 편하신 방법이면서도 체면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체면. 누구 보라고 체면을 차려요? 어차피 우리끼리 먹는 건데 언니는 전통을 핑계로 엄마한테 고생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언니, 제가 지금 어머님한테 고생시킨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만해. 둘 다 나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아. 엄마가 적당히 해서 할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딸은 팔짱을 낀 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죠.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날의 모임은 그렇게 냉랭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언니 보면 답답해요. 마치 완벽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엄마한테 점수 따려는 것 같아서요. 엄마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언니한테 버릇없이 굴었나요? 사실 저도 서운한 게 많았어요. 언니는 친딸이니까 어머니한테 뭐든 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괜히 미움받을까봐, 나쁜 며느리로 보일까봐. 그런데 오늘 언니가 제가 어머니한테 고생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2통의 문자를 번갈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딸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고 며느리도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왜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중재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조리 제품도 몇 가지 주문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이번 추석엔 내가 하고 싶은 음식 하나만 해줄래? 엄마는 다른 건 간단히 할게. 내 정성도 담고 우리 몸도 편하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송편은 직접 빚어볼게요. 그리고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이번 추석엔 내가 디저트 하나만 사올래? 엄마가 좋아하는 그 과일 타르트. 에이, 그 정도야 당연하죠.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당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추석 아침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었고 딸은 약속대로 예쁜 과일 타르트를 들고 왔어요. 저는 간소화한 차례상을 준비했죠. 모두가 협력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내 걱정이 기우였나 봐.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는데 분위기가 정말 화목했어요. 손주가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고 남편은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 딸도 옆에서 도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니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송편 만들었다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언니가 워낙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부담스럽다는. 제가 완벽하게 한다고요? 언니는 명절에 과일 타르트 하나 사오면서 효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편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그런 거잖아. 그래요. 언니는 친딸이니까 뭘 해도 되죠. 저는 며느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송편 빚어야 되고 내가 언제 언니 보고 그러래?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큰 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방으로 가. 지금 당장.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에. 두 사람은 어린애처럼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고 손주만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어머니로 살았고 5년 동안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먼저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지야. 딸은 침대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돌아보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오늘 망쳤죠? 아니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언니가 미워. 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요. 솔직히 언니가 생기고 나서 엄마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언니가 벌써 와서 반찬 해놨어. 손주가 와서 집안이 밝아.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뭐예요? 민지야, 저도 엄마한테 더 자주 오고 싶어요. 근데 회사 때문에 못 오는 거고. 그런데 언니는 애 봐달라고 맨날 오잖아요. 저는 그게 질투나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래요. 딸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한참을 딸을 안아준 뒤 저는 며느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언니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해봐. 저는 항상 불안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친딸만 못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송편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어머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언니가 그런 제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어머니한테 짜증도 내고 편하게 대하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저는 며느리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넌 이미 충분해. 내가 보여준 정성.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두 사람의 방을 다 다녀온 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앉았어요. 손주는 아빠가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남편도 자리를 비워줬죠.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어. 그런데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시어머니라는 역할이 하나 더 생겼지.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딸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아서 30년을 키운 내 피부치. 내가 울면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웃으면 내가 행복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야. 내 손주의 엄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된 소중한 사람이지. 너의 정성과 노력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고마워.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깨달았어.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려고 한 게 오히려 문제였다는 걸. 민지 편을 들면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며느리를 챙기면 민지가 삐지고 엄마는 그게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봤어. 엄마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건 중재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고 시어머니로 있는 거더라고. 두 사람의 관계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는 민지 엄마로 있을 거고, 며느리 시어머니로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너희 둘의 관계에 끼어들지 않을게. 대신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민지야, 너는 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아줘. 며느리, 너는 민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해줘.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오늘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저도 알아요. 언니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저는 그게 부러웠나 봐요. 친정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게 외로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라도 딸처럼 대접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니까. 그게 억울했어요. 딸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미안해요. 사실 저도 알아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혹시 엄마 마음이 언니한테로 완전히 가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친딸인데도 자주 못 오잖아요. 근데 언니는 며느리면서 이렇게 자주 와서 엄마 챙기고, 사실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더 트집 잡았나 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 참 웃기네요. 둘 다 어머니 사랑받고 싶어서 싸운 거네요. 며느리의 말에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중학생도 아니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언니,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언니도 이 집의 딸이에요. 제가 그걸 인정할게요. 딸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도 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언니가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 저도 이해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둘이 같이 설거지까지 하던데.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것뿐이더라고요. 그 사이를 억지로 좋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함께 아침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계란 더 풀어요. 응. 우리 엄마는 스크램블 에그 부드러운 거 좋아하셔. 아, 제가 몰랐네요.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저는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가끔 의견 충돌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육아법을 놓고 딸과 다투기도 했고, 딸이 명절 준비를 두고 며느리와 티격태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직접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대신 서로에게 직접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래?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 건데. 언니, 방법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역할이 뭔지를. 과연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첫 돌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집안이 북적북적합니다. 친척들이 모이고 딸과 며느리는 함께 돌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 이 책 여기 놓을까요? 아니면 저기? 응,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언니 생각은?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이 깔깔 웃으며 돌상을 꾸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손주가 돌상 앞에 앉았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잡을지 숨죽이며 지켜보는데 손주가 청진기를 잡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손주, 의사 되는 거야. 아이고, 똑똑해라. 그 순간 제 옆에 딸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엄마, 어머니,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돌아보는 중이에요. 지난 6개월을 많이 변했지? 네, 처음엔 제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둘 사이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제가 할 일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였어요. 딸과 며느리, 두 사람이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현명한 결정이었어.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완벽한 어머니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죠.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같이 장 보러 가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셋이서. 네. 저희 요즘 재미있어요. 장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언니랑 맛집 탐방 중이에요. 다음엔 어머니도 모시고 갈게요. 그래, 너희들끼리 다녀와. 엄마는 집에서 쉴게. 에이, 섭섭한데요. 딸이 장난스럽게 삐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희 둘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서 그래.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두 사람이 손주를 데리고 나가는 뒤태를 보며 저는 행복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역할은 딸과 며느리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딸은 딸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비교하지 않고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냥 두 사람 모두를 아끼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들만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는 없다는 걸.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딸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서툴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난 명절, 우리 집 식탁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손주는 깔깔대며 뛰어다니고, 남편은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노력하는 가족, 상처도 주고받지만 또 서로를 보듬어주는 가족, 그런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시어머니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딸과 며느리, 두 사람 모두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비록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은 분명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줄타기와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이 불안하고 중심을 잡으려 애쓰다 보면 자신이 흔들리죠. 하지만 그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응원의 말씀도, 비슷한 고민도, 조언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